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12월 10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 증시가 조금 뭐 어렵다라고 이제 뭐 계속해서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코스피도 뭐 조금 하락했고 뭐 코스닥은 조금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지수가 변동폭이 작은 가운데 종목들의 변동폭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물리기도 쉬운 뭐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직까지 확실한 모멘텀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예, 더군다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FOMC 만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매매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투자자들도 뭔가 조심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요 며칠 사이 보면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많이 매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별로 안 올라요. 그리고 개인들이 뭐 단타만 하고 있다라는 게 오후만 되면은 그렇게 팝니다. 오후만 되면은 막 종목들을 막 팔아 제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단기 매매하는 거죠.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오늘 흐름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는 다 밀려요. 예, 그냥 뭐 수급이 좋아도 밀리고 수급이 안 좋아도 밀리고 다 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후장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뭐 수익이나 이런 거 결정 나는 거는 9시에서 10시 사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고 10시 이후로 매매를 하시면은 대부분 손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하락한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뭐 내일까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예, 그래서 만길이 이제 지나야죠. 그래서 내일 뭔가 흐름이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만길이라고 해가지고 만길 날에 뭐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만기일 날 큰 변동성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케이스도 있고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FOMC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뭐 점도표라던가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미국도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시장이 뭔가 자신감을 갖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결과가 좋다라면은 아마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월 10일이잖아요. 이제 12월 중순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연말까지 이제 뭐 많은 날짜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FOMC라던가 만기일 뭐 잘 보내고 그리고 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주에 해당이 되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도 좋은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연말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약간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양호하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8거래일째 고가놀이 패턴. 이때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방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흐름 자체로 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낫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 영역이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코스닥에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양봉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급등했던 이날 많이 올랐던 종목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바이오하고 로봇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바이오주가 올라오면서 양봉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뭐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바이오주들이 급등한 종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양봉이 나왔죠. 오늘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이제 양봉이 나오면은 바이오하고 로봇주들이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다시 이제 바이오주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반도체 로봇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수가 급등이 나오려면은 바이오주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도체주도 올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얘네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어느 쪽이 급등을 해야지 지수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어느 정도 깔아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급등은 이제 바이오나 로봇 쪽에서 급등이 나오면은 지수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거는 2차 전지는 도저히 모르겠다. 예. 확실하게 왜 올라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강한 이유도 모르겠고, 예.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은 것도 모르겠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일단 사두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트레이딩이나 좀 길게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바이오나 로봇, 이제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간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요새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주춤거리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어제 최근에 계속해서 나온 얘기, ADR 상장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뭐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하이닉스가 강했는데 생각보다 소부장 종목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만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코스피는 하이닉스가 특징주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별 움직임이 없었고요. 뭐 바이오 쪽만 이제 좋았는데 뭐 바이오는 대부분 코스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딱히 볼만한 게 하이닉스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코스닥만 좀 활발하게 매매가 됐는데, 뭐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여기 뭐 반도체 보시면은 올라간 종목 별로 없죠. 빠진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엔터주가 조금 반등했고, 뭐 2차 전지 쪽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준 종목이 많죠. 그래서 이쪽도 별로였고, 바이오하고 로봇 쪽만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오, 반도체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로봇주는 이제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률이 좀 미비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SPG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5일선 따라가는 그런 흐름, 사면도 5일선 따라 움직이는 흐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한라캐스트는 이제 11선을 봐야 되고 DIC도 마찬가지고 로보티즈도 아직까지 흐름이 양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추세, 클로버도 상승 추세, 유일 로보틱스도 상승 추세.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야금야금 오르다가 급등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 신고가는 이제 클로버시 이제 했고, 그 다음 주자로 하이젠 RNM이나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하이젠 RNM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로봇들이 조금 더 올라온다라면은 급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로봇주들을 보게 되면은 추세가 살아 있어요. 다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쉬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바이오주가 바통 터치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올라요.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신기한 건데 아마도 금리 인하에 좀 베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FOMC하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고 인하가 안 되면은 이거 바이오주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금리 인하 뭐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은 수혜잖아요. 그런데 미리 올랐기 때문에 또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바이오주가 강할 수도 있지만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별로 금리 인하가 됐는데 시장도 급등이 나오고 그럼 바이오주도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빠질 수도 미리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 빠지는 구간에서는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가지고 다른 쪽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몇 개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항상 올라오는 종목은 똑같아요. 예. 어제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 오스코텍, 퓨처캠, 나이백 이런 종목 다 급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뭐 바이오주들을 좀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은 뭐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상승률이 조금 덜했던 뭐 큐로셀이라던가 뭐 지노믹 트리, 한올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오히려 하락했죠. 그리고 최근 조정받고 있는 뭐 D&D 파마텍, 메지온 뭐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부담 없이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을 이제 가져보시는데 관건은 FOMC 앞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막 FOMC 이후 금리 인하 됐다고 하는데 바이오주 왜 빠져? 그러면은 바이오주 빠지는데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바이오주 빠지면은 잽싸게 파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쪽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좀 재미가 없고 또 올라가면은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매매하는 게 쉽지도 않고 개인 투자자들도 당일 신나게 매매했다가 막 막판에 막 팔아 제끼고 막 막판에 꼬꾸라지는 종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내가 섹터를 잡았다. 나는 이 섹터를 밀고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흔들림 없이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장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이 반도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몇 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자신 없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면 된다라고 매일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 여기서 보세요. 삼성전자 95,000원 부어놓으면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6%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 중에 16% 오른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예. 삼성전자로도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그게 아니면 SK 하이닉스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뭔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나름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저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얘도 16%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더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고 어려우면은 그냥 얘네들 사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뭔가 중소형주로 크게 수익 내실 분들은 중소형주 하시면 되고 중소형주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해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로봇 이쪽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가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29만 원대 오면은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약간 이 로봇주로 좀 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현대차가 안 죽는다 그러면 로봇주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준다. 그러면 29만 원대가 가장 좋은 그런 기회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여기 근처에 오면은 매수를 해보는 것을 이제 권하는 바이고, 현대차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는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로봇은 뭐 이전에 사신 분들이 길게 보는 거지, 지금 사시는 분들은 급등 나오면 빨리빨리 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뭐 큰 변화가 없고 뭔가 눈치를 보고 또 매매도 제한적으로 하면서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도 뭐 하루만 지나면은 이제 해결이 되고, 만약에 이 만기일 그리고 뭐 FOMC 잘 지내면은 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반도체주 랠리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뭐 내년 뭐 2, 3월 달 돼야지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뭐 잠정 실적을 빨리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1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정 섹터나 뭐 이런 말씀은 이제 안 드렸는데, 왜냐면은 그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고, 뭐 똑같은 얘기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목들 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과거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이렇고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러이러한 시나리오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요런 것들만 이제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거의 며칠째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데, 뭐 하루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루 정도 뭐 기다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내일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금요일 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만기일이 지나고서 그럴 수도 있고 만기일 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보실 요소는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